이제 어떤 게 충분 조건이냐, 어떤 게 필요 조건이냐를 알아야 되는데, P이면 Q이다가 있다고 쳐봐. P이면 Q이다. 그럼 얘가 만약에 요거 하나는 P는 뭐야? 조건이고요. 또 Q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조건과 조건을 이면으로 연결하면 뭐가 된다고 했죠? 명제가 됩니다. 이건 때로는 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이 되기도 하거든. 맞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해봐. P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X는 4의 약수이다. 그럼 누구누구 있어? 1, 2, 4가 있고 Q라는 조건이 X는 8의 약수이다. 그럼 누가 있어? 1, 2, 4, 8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얘 조건이야. 여기는 누가 들어가야 참이라고요? 자, 여기는 조건이야. 누가 들어가야 참이야? 1, 2, 4, 8. 근데 그거를 P이면 Q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4의 약수이면 걔네들은 모두 다 반드시 8의 약수이다 라는 명제가 만들어져요. 이 명제는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야. 그 이유는 뭐라고 했죠? 앞에 진리집합 P, 뒤에 진리집합 Q가 있는데 누가 더 크기 때문이다? Q가 더 크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참이 됩니다. 그럼 참이 될 때 얘들아 몇 개의 줄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두 줄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P면 Q이다. 이해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참이 됐다라고 가정하면은 얘를 몇 개로 쓸 수 있죠? 두 줄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참이니까 예쁘잖아. 참이니까 얘네들한테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이거를 그냥 조건이라고 하지 않고요. 얘를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충분 조건. 화살을 보내는 애들이 있죠. 한마디로 둘 중에 작은 집합을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화살을 받는 조건을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일 때만. 자, 어떤 명제가 참이야? 가정과 결론이 있어요. 무엇이면 무엇이다. 얘가 만약에 참이야. 그러면 얘가 바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더 작은 집합이고 얘가 더 큰 집합이죠. 네.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가 P하고 Q하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작은 진리집합에 있는 애를 충분 조건, 그리고 큰 집합에 있는 조건을 필요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외워주냐면은 얘가 총을 빵야 하고 쏜다고 해서 얘를 총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총을 쏘는 거니까요. 그리고 얘가 화살을 맞았죠. 그럼 피가 나겠죠. 그래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외우시는 겁니다. 조금 유치한 거 알아요. 좀 유치합니다. 자, 얘는 뭐 했다? 총을 쐈다. 잠시만요. 자, 얘가 지금 총을 쐈다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뭐를 흘린다? 피를 흘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두 개의 조건 중에서 작은 쪽이 무슨 조건이라고요? 충분 조건이고요. 큰 조건이 뭐라고요? 필요 조건. 이걸 또 이렇게 연상해서 외워도 돼요. 여러분은 아직 고등학교 학생이니까 더 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우리는 앞으로 점점 더 성장해 나갈 것이다. 클 필요가 있다. 생각도 점점 클 필요가 있고 몸도 클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클 필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은 큰 집합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 P면 Q가 참이잖아. 그럼 얘가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네,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얘가 총을 쏘잖아요. 그리고 작잖아요. 자, 충분 조건. 그리고 얘는 무슨 조건이 되는 거죠? 필요 조건. 네, 필요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충분과 필요라는 말이 왠지 약간 국어에서 나도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죠. 만약에 동굴이 있었어요. 그 앞에 토끼가 있었다고 쳐봐. 토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토끼는 이 동굴에 들어가기에 충분하고 그리고 이 동굴은 충분히 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거는 필요 조건이고 작은 거는 들어가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살을 쏘는 쪽은 충분 조건이고 총을 쏘니까 총을 빵야 쏘잖아.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고 화살을 맞았어. 으아 피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주어 진리치법 중에서 작은 건 충분, 큰 거는 필요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좋아 알았어. 그래 알았어. 네 말대로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쳐봐. 이게 지금 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얘가 무슨 조건이라고요? 필요. 네? 충분 조건. 얘는 충분 조건이에요. P는 충분이야. P는 충분 조건이다. 그리고 Q는 뭐라고요? 필요 조건. 네, 필요 조건입니다. 그럼 이거를 문장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P는 무슨 조건이라고요? 네,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해요. 총을 쏜다는 얘기지. 누구한테 총 쏘니? Q한테 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영어로 for Q예요. 욕이 아니라 for Q. Q를 향해서 쏜다 이런 뜻이라서 for Q니까 Q를 향해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 해석하다 보니까 Q이기 위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약간 해석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게 되긴 했는데 한마디로 이게 Q를 향한이라는 뜻이에요. for Q. 아셨죠? 근데 왜 이거를 그냥 P는 충분 조건이라고만 하면 되지 얘를 왜 써주느냐 하면은 조건이 여러 개가 나와요. P, Q, R, S, T 막 나와. 그럼 P가 총을 쐈어. 근데 누구한테 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Q를 향해 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약간 어색한 표현이긴 해요. P는 충분 조건이다. 괜찮아. 그런데 누구한테 쐈는데? Q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 P는 Q이기 위한 for Q입니다. for Q. Q를 향한이야. Q를 향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Q는으로 주인공을 만들었어. 그럼 Q는 무슨 조건이니? Q는 필요 조건. 네, 필요 조건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맞았어? P한테 맞았어. 그러면 또 그걸 또 뭐라고 하냐면 P이기 위한 이렇게 써요. 그냥 그렇게 쓰기로 우리 한글이 약속을 했어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Q는 피를 흘려. 한마디로 Q는 화살을 맞았어. 근데 누구한테 맞았냐? R한테? S한테? 아니 P한테. 이런 뜻입니다. 그럼 잡아. 이건 약속인데 만약에 문장에서 시험 문제에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P가 화살을 쏜 거야? 아니면 맞은 거야? 쏜 거예요. 쏜 거야. 누구한테 쏜 거야? Q한테. 그렇지, Q한테 쏜 거야. 그래서 오호 이렇게 지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자 Q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Q가 화살을 맞았다. 보낸 거야 받았다는 거야? 받았다는 거지. 누구한테? P한테. 얘를 보셔야 돼요. P한테. 그러니까 아하 P한테 화살을 받았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제 때로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두 개의 지표가 완전히 똑같아가지고 P이면 Q이다가 성립하고 또 Q이면은 P이다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P면 Q 요것도 참이고 또 Q이면 P 또 참입니다. 이럴 때는 이 진리집합 P하고 이 진리집합 Q가 완전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서로가 서로의 무슨 조건이 되어주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준다 라고 얘기합니다. P는 Q이기 위한 우리 P가 있잖아. 총을 쏘기도 하고 맞기도 해. 쏘기도 하고 맞기도 해. 그러니까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좋긴 한데 우리가 필요를 먼저 써요. 그래서 P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 말은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이런 뜻이고요. Q도 그렇지 않나요? Q도 화살을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네. 근데 P한테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니까 P이기 위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게 뭐가 있냐? 필요 충분 조건이 뭐가 있냐? 한번 예를 들면요. P를 약속하기를 XY는 0 잡고요. Q를 약속하기를 X제곱 자, Q를 약속하기를 X가 0 또는 Y가 0. 이 두 개는 완전 똑같은 말 아닌가요? 완전 똑같죠? 네. 왜?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이 중에 적어도 하나 0이 있다는 얘기야. 0, 3, 3, 0,
0, 0. 얘도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적어도 하나 0이 있다. 또는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는 완전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달리한 거지. 얘를 만약에 시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얘는 그걸 풀어서 쓴 소설 이렇게 시를 해석해 놓은 거 이렇게 이 두 개가 완전 똑같은 거다 보니까 P하고 Q는요 서로 이렇게 보내는 것도 참이고 오는 것도 참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하나 0이라는 얘기고 적어도 하나 0이라는 얘기는 곱해서 0이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이럴 때 이 과정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꼭 보내는 것만 참이 되는 게 아니라 보내기도 받기도 다 하는 것이 참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합니다.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충분 필요 아니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충분 조건이 뭐냐 필요 조건이 뭐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어떤 명제가 참일 때 앞에 있는 걸 무슨 조건이라 한다? 충분. 너는 조건은 조건인데 이름 붙여주는 거야. 참이니까 예뻐서. 널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얘는 조건은 조건인데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둘 중에 누가 더 크다고요? P가 더 큰 거예요. 네, 크가 더 P다. P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필요다. 또 만약에 필요 충분 조건은 P이면 Q이기도 하고 Q이면 P이기도 할 때 얘네 둘 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서로가 되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아이고 빠졌네. 중요한 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